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요일 아침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여수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최근 이틀간 140명에 이르면서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이에 여수시는 긴급 이동 멈춤을 실시하는 등 명절 대이동을 앞두고 감염고리 조기 차단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안상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수시 보건소 선별진료소, 검사를 기다리는 시민들로 가득합니다. 확진자가 급증하고 자가진단 검사소까지 생기면서 많은 시민들이 선별진료소를 찾은 겁니다. 여수에서 그제 하루 동안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51명인데다 어제 오후 4시 기준으로 89명이 추가돼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어제 오후 4시 이후에도 확진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오늘 역대 최다 기록을 경신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확진자의 대부분은 특정 집단으로부터의 감염이 아닌 일상 곳곳에서 산발적으로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직업군도 학생과 교사, 현장 근로자 등으로 다양해 특정 지역 집중 없이 전역에 분포하고 있는 상황. 특정 집단에 한정되어 있지는 않고요. 그중에서 학생들 위주로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거고 오미크론 영향 범위가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지금 저희가 추정컨대 오미크론이 한 70%, 80% 정도. 인근 진남 경기장에도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임시 선별검사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지역으로까지 확산되면서 확산세는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여수시는 설 연휴까지 긴급 이동 멈춤을 실시하고 여수 전체 시민을 대상으로 자가검사를 권고하는 등 감염고리 차단에 나섰습니다. 특히 설 연휴에 귀성객으로 인한 지역 확산 차단을 위해 여수 엑스포역에서 오는 28일부터 4일간 임시 선별검사소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대규모 집단 감염이 발생할 수 있는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감염으로 인한 더 많은 손실과 고통을 막고 안전한 명절을 보내기 위해서는 시민 여러분의 참여와 협조가 간절히 필요합니다. 또 여수시는 공공기관과 산단, 기업의 전 직원을 대상으로 자가검사를 받도록 하고 설 연휴 이후 개학하는 학교는 바로 등교하지 않고 당분간 원격 수업을 진행하도록 교육청과 협의하고 있습니다. 한편 여수를 제외한 전남 동부권에서는 그제와 어제 순천에서 51명, 광양에서 26명, 고흥에서 5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MBC 뉴스 안상혁입니다. 오미크론 변이가 급속히 퍼지고 있는 광주 전남에 자가 진단 키트 9만 6천 개가 우선 공급됐습니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어제부터 새로운 진단 체계가 도입된 광주 전남에 방역대책본부가 자가진단 키트 9만 6천 명분을 공급했습니다. 또 공급된 물량이 하루 검사 인원에 비해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광주 선별진료소 한 곳에 14,000개씩을 추가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순천의 한 아파트 관리소장 연속 보도 이어갑니다. 갑질 등의 문제가 많았던 A 소장을 왜 아파트 위탁업체가 조치하지 않았는지 의문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알고 보니 직원들이 오래 근무하지 않고 퇴사할수록 업체 측은 적립된 퇴직금을 이익으로 챙길 수 있었습니다. 강서영 기자입니다. 아파트 관리업 종사자들은 D 위탁업체가 A 소장의 문제를 모를 리 없다고 말합니다. 관리소 직원들이 잇따라 퇴사하는데 D 업체가 들여다보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실제로 D 업체는 A 소장의 문제를 알리는 전화를 받고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얼마 전 해당 관리소를 퇴사했다는 또 다른 직원은 관리소의 상황을 설명하며 D 업체에 도움을 요청했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변화는 없었다는 게 직원의 이야기입니다. 그때 당시에 전화를 해가지고 쪽에 현장에 문제가 좀 있는데 한번 오셔야 될 것 같다 하니까 알았다 하고는 반응이 없었어요. 그런 상황은 반복돼서 되었기 때문에 얘기해봤자 바뀌는 건 없을 것이다. 그래서 아 그렇구나 하고. 아파트 관리업 종사자들은 직원들이 오래 근무하지 않을수록 오히려 위탁업체에겐 이득이라고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아파트 관리 위탁업체는 입주자들로부터 관리비를 받아 직원 급여의 10%씩 퇴직금을 적립해 놓는데 직원이 1년을 근무하지 못하고 퇴사하면 직원에게 지급되지 않은 적립금을 그대로 업체가 보유하기 때문입니다.
A씨의 갑질로 지금까지 200여 명이 퇴사한 것으로 알려진 해당 아파트 단지. 취재 결과 D업체는 지난 3년간 퇴직금 미지급분을 단 한 번도 아파트 측에 돌려준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결국 A 소장의 갑질로 직원들이 일찍 퇴사하면 D업체에겐 부가 수익이 생기기 때문에 업체가 A 소장의 문제를 알고도 방관한 게 아니냐는 겁니다. 직원들의 잦은 퇴사는 미숙한 새 직원으로의 교체로 이어지고 불필요한 관리비까지 지출돼 입주민의 피해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D업체는 이에 대해 퇴사자가 많은 건 알고 있었어도 갑질과 같은 자세한 내용은 몰랐다는 입장입니다. 또 직원들이 퇴사할수록 D업체에겐 이익이 아니겠냐는 질문엔 별다른 답변 없이 순천시의 감사 결과를 기다리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전라남도가 서울 제주 고속철도 건설을 제20대 대통령 선거 공약에 반영해 줄 것을 건의했습니다. 김영록 지사는 지난 2007년 서울 제주 고속철도 논의를 시작한 이후 15년이 지났고 사업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과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며 대선 공약으로 채택해 해양과 대륙 간의 교류의 중심축이자 대한민국 미래 100년대계의 힘찬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최근 서울 제주 KTX 고속철도 해저터널 건설 방안을 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광양 지역 중소기업 10곳 가운데 8곳 이상이 설 상여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양 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지난 17일부터 21일까지 지역 중소기업 100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전체 조사 기업의 81%가 설 연휴 휴무를 실시한다고 응답했고 휴무 일수도 7일에서 9일이 11%, 5일이 70%, 4일이 11% 등의 순으로 조사됐습니다. 설 상여금은 조사 대상 기업의 88%가 지급할 예정이고 정기 상여 지급 45%, 일정 금액 지급 54%로 나타났습니다. 광양 매실액이 문재인 대통령의 명절 선물용 지역 특산물 품목으로 선정돼 이번 설 명절 기간 코로나19 현장 종사자와 사회적 배려 계층 선물로 보내집니다. 국내 최대 매실 주산지인 광양 지역에서는 현재 3,700여 농가가 1,358헥타르의 면적에서 연간 약 8,500톤의 매실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설비 용량이 단일 사업자 기준으로 국내 최대 규모인 태양광 발전단지가 전남 신안 폐염전에 들어섰습니다. 이곳에서 생산되는 전력은 연간 5만 가구 가까이 공급받을 수 있는데요. 수익금은 발전소 인근 마을 주민들에게도 돌아갑니다. 김한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남 신안의 한 폐염전 부지에 대규모 태양광 발전단지가 조성됐습니다. 발전 설비 용량은 150메가와트 규모로 단일 사업자 기준 국내 최대입니다. 우수한 일사량을 바탕으로 연간 4만 9천 가구에 공급할 수 있는 전력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햇빛의 일조량도 다른 지역보다 한 15% 정도 높아서 그런 부분도 경제성을 높이는 좋은 성과를 내는 것 같습니다. 이 태양광 발전소에서 나오는 수익 일부는 인근 마을 주민들에게 돌아갑니다. 인근 주민 2,800여 명이 128억 원을 투자했는데 이들에게 전력 판매 수익 가운데 연 26억 원이 지급됩니다. 주민 한 명당 20% 가까운 투자 수익률을 올린 셈입니다. 돈도 준다니까 그때까지는 좀 기냐미냐 했지. 사실 받고 나니까 아 사실이구나. 그런 호응이 지금 좋아요. 정부는 신안군의 이익공유 모델을 참고해 다른 발전 사업에도 주민 참여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더 많은 주민이 발전 사업에 참여하고 더 많은 수익을 공평하게 나눌 수 있도록 주민 참여 사업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남 신안 폐염전에 들어선 태양광 발전소가 운영되는 20년 동안 온실가스 180만 톤, 미세먼지 410톤의 감축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한수입니다. 전남도의 역점 사업인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 사업이 올해 착공됩니다. 전남도가 전남형 상생 일자리 모델로 발굴한 신안 8.2기가와트 해상풍력발전단지는 1단계 선도사업 1기가와트 발전단지를 올해 상반기에 조기 착공한다고 밝혔습니다. 도는 오는 2030년까지 450개 기업을 유치하고 12만여 개의 일자리를 창출해 해상풍력 산업 생태계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전라남도 농업기술원이 기후변화와 디지털 농업 등 변화하는 농업, 농촌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신기술 현장 보급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식량 작물 분야에서는 저탄소 벼 재배 기술 보급과 온실가스 감축 기술을 적용한 재배단지를 구축하고 농촌 자원 분야에서는 지역 특산품 육성과 마케팅 기술을 지원하는 등 관련 사업에 올해 461억 원이 투입됩니다. 여수시가 미세먼지 저감과 수소산업도시 기반 조성을 위해 수소전기자동차 구매 보조금을 지원합니다. 이번 여수시의 지원 차종은 현대 넥소 차량이고 우선 지원 20대와 일반 지원 180대 등 모두 200대로 한 대당 3,750만 원의 구매 보조금이 지원되고 신청은 오늘부터 개인과 업체당 한 대만 가능합니다. 여수시에는 현재 여수국가산단 내 수소충전소 한 곳이 운영되고 있으며 올해 2곳이 추가로 설치될 예정입니다. 광양시 의회가 여수광양항만공사에 공사 설립 취지를 살려 광양항 발전에 노력해 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광양시 의회는 지난 25일 여수광양항만공사 박성현 사장과 만난 자리에서 공사가 출범할 당시 부채 1조 1,344억 원을 떠안아 지난 10여년 동안 수입의 82%를 부채 상환에 사용하면서 광양항의 경쟁력이 낮아지는 결과가 초래됐다고 지적했습니다.